네, 저렇게 나와야 돼요. 내가 얘기하고 싶은 주제는 너무 엔딩이 오픈 그러니까 완전 닫힌 결말이잖아. 닫힌 게 열린 결말 없는 거예요. 왜 다 죽었잖아 주인공이. 아니 근데 감독이 어. 다 죽이면서까지 전하려고 했던 말이 뭐였을까요? 전쟁의 참혹함? 그치. 근데 전쟁의 참혹함. 전쟁의 참혹함을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걸로 끝내는 게 그거 말고 영화를 관통하는 주제를 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보였거든요. 근데 그에 관해서 더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진전이 안 됐어요. 쌤은 이 영화가 막 특히 초반에 되게 막 신났잖아. 네. 그리고 중간에 깨를 이렇게 막 탭댄스 하면서 되게 전쟁이라는 걸 잊게 만들었잖아. 맞아요. 전쟁인 걸 쭉 잊게 만들다가 마지막에 아 지금 전쟁이었지 라는 걸 상기시키게 만들어. 그래서 초반에 그 거제도에서 수용소의 포로들끼리 싸웠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영화 초반 중반까지 보면서 이게 과연 전쟁에 대한 내용일까라는 그치. 생각을 하게끔 계속 중간중간에 웃음 포인트를 만들어두고 계속 탭댄스를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신나게 만들어놨는데 중간에 탁 끊어버리는 느낌이었어요. 아 쌤은 왜 그 쌤이 이 영화에 대한 그 리뷰나 감상평을 막 찾아봤을 때 어떤 평가가 많았냐면 약간 엔딩이 최고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평가 되게 많이 봤거든. 네.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정말 오픈돼서 아 주인공들 어떻게 될지 이렇게 상상하게 만드는 엔딩이 있고 네. 이거는 상상의 여지가 없잖아. 다 주인공이 죽어버렸잖아. 그렇긴 하죠. 유일하게 생존해서 이제 잭슨이 마지막에 딱 나중에 와서 만져보면서 이제 끝나는 건데 진짜 그냥 확실하게 딱 끝낸 것 같아. 근데 전쟁은 이런 거야. 전쟁은 이렇게 무참히 다 짓밟는 거야 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.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주제를 관통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다 이제 막 그 기억에 남는 대사, 막 장면이나 대사 얘기해 보겠지만 쌤은 마지막에 그 크리스마스 공연 딱 오픈하면서 잭슨이 했던 말이 다 앞에 뭐 로기수 뭐 그다음에 양 누구였지? 양팔레 막 다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니들 막 친구라고는 니들밖에 없는 나 자신이라고 딱 할 때 완전 최고. 대부분 그랬어. 결과적으로 잭슨도 부대 내에서 차별을 받고 있었던 사람 중 한 명이었잖아요.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. 전에 봤던 영화는 1960년대였는데 오히려 이거는 그 한 전이 10년 전, 딱 10년 전. 그 전이니까 더 심했을 상황. 맞아. 그러니까 저번에 봤던 영화랑도 약간 묘하게 이어지는. 근데 저번 영화보다 어땠어? 저번 영화보다는 생각할 만한 여지가 좀 많았어요. 쌤은 저번 영화도 되게 재밌게 봤는데 이 영화는 쌤은 저거보다 조금 더 재밌었고 약간 진짜 선생님 약간 인생 영화야. 약간 엔딩에서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게 진짜 전쟁의 참혹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확 들게 했는데 초반까지 전쟁이라는 내용을 상기를 안 시켜주다가 후반에 엔딩에 가까워질 때 갑자기 상기를 확 시켜주니까 오히려 뒤통수를 너무 세게 맞은 느낌이에요. 그게 딱 두 번이었던 것 같아. 약간 영화에서 약간 분위기가 바뀐다라고 싶었던 게 중간에 그 이제 전쟁에서 엄청 그 초등학교 동창이라고 애 있잖아. 네, 길수 친구. 이렇게 팔 막 엄청 부상 많이 당한 상태로 와가지고 막 그 엄청 막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우리가 지금 뭐 막 미국이랑 싸워야 한다라고 이제 외치는 딱 그게 중반쯤이었던 것 같고 그때 확 분위기가 뭔가 반전됐다가 그래도 또 이렇게 잔잔하게 가다가 마지막에 이게 확실히 그러면 우리 메모한 거 보면서 뭐 적었어? 저는 지금까지 적으면서 가장 많이 생각한 내용은 진로에 관해서였던 것 같아요. 진로?
초반 중반까지는 음. 전쟁에 관한 내용이 없다 보니까 아. 가장 많이 생각하게 된 내용이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기수의 기수 기수 아니었어요? 노기수. 기수였구나. 기 기수 형이 노기진, 그치? 네. 기수의 그 모습이 지금 제가 학생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장 많이 공감되고 가장 많이 보게 되는 인물이었어요. 지금 기수의 상황을 보면은 환경은 그럴 수 없는 환경인데 하고 싶은 거잖아요. 약간 다른 뭐 학생들 예를 들어보자면은 부모님은 이거 해라 라고 집어준 상황에서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학생들의 모습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. 진로에 관해서 좀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어떤 그 꿈을 가로막는 벽 같은 거? 벽에 부딪힌 기술을 보면서? 네, 환경에 가로막힌 기술을 보면서도 그랬고 그리고 그럼에도 꿈을 꾸는 기술에 대해서 좀 보게 되더라고요. 계속해서 뭐 이건 미제 춤이라면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계속 마음은 거기로 가 있고 그치. 또한 박자만 나오면 몸이 먼저 반응하는 그에 관한 재능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걸 하고 싶기에 더욱 노력하는 모습도 계속 보이더라고요. 그런데 그 꿈이 마지막에 가로막혔을 때가 가장 슬프게 했는데요. 계속해서 진로에 관해서 보다가 마지막에 확 가로막혀 버리니까 찡 하시더라고요. 충격이었구나. 네. 이번에도 약간 전의 영화처럼 주제를 두 개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. 어떻게 두 개? 일단 진로에 관해서랑 전쟁에 관해서였던 것 같아요. 전쟁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제네바 협약에 따라서 그 군인들은 포로에게 뭘 할 수 없었지만 포로끼리 그렇게 해버린 상황은 좀 더 충격으로 다가왔어요. 맞아. 그러니까 지금 6.25 전쟁 한 가운데 있는 거고 미군과 국군은 남한에서도 최고 남단의 포로 수용소를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영화 초반에 나왔지만 북한 같은 경우도 저기 막 그 북쪽 끝에 포로 수용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서로 막 선전을 하는 거잖아. 우리 포로 수용소에서 포로들을 이만큼 막 대우해주고 있다라는 걸 약간 선전 효과로 막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은 이 댄스 팀이 결성된 것도 약간 그런 선전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거였지. 거기서 이제 영화가 시작하는 그런 거였지. 영화는 좀 더 주인공 일행들을 꿈을 꾸게 만들어준 탭댄스가 마지막에 결국 테러 집단으로 변질된 모습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. 나중에 역사 설명할 때 보면은 그 탭댄스 팀으로 위장한 테러 집단들이 살인반을 공격했다고 가이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 들으면서 잭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맞아. 그러니까 영화를 동현이는 이렇게 그 전쟁으로 인해서 짓밟힌 꿈,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크게 본 거네. 네. 맞아. 그거 말고도 주변 사람들의 동조도 심했던 것 같아요. 그 주변 사람들이 계속해서 미제를 몰아내자 이런 분위기 자체가 주인공을 계속 위축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. 하고 싶은데도 나 이거 한다고 자신 있게 말을 못하게 만들고 계속 그 인민의 영웅 이런 식에서 해버리니까 점점 더 위축되어버린 꿈을 보면서 이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. 그게 약간 그 시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. 네. 저기 포로 수용소 안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오지만 밖에서도 사실은 그 어떤 막 구걸하는 여성을 향해서 그 막 몹상하던 그 여자가 막 손가락질하면서 알갱이야라고 하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돌을 던지잖아. 네. 그러니까 포로 수용소 안팎에서 그런 이제 갈등이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. 그리고 그게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느꼈던 그런 진짜 그런 압박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아.
이게 보면 공산주의인지 자본주의인지 두 가지 이념 중에 한 개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는 그런 현실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이걸 보면서 든 생각이었는데 갈등이란 무엇일까요? 이게 가장 큰 주제였던 것 같은데 이 이념이라는 작은 갈등에서부터 전쟁도 일어나게 되고 이런 건데 또 전쟁에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면은 세계사에서도 그러잖아요. 아주 조금이라도 명분을 만들어서 공격해보는 맞아. 그런 이야기들. 그런 갈등은 도대체 왜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? 근데 그 질문이 되게 이렇게도 풀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지금 다르게 표현하면 전쟁이 필요한 게 갈등 해결을 위해서 전쟁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전쟁을 위해서 갈등이 필요해지는, 그치? 네. 맞아. 전쟁이라는 전쟁을 게 하기 위한 명분으로서 참혹하지만 계속해서 이 전쟁의 참혹성을 알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했다는 건데 그 이유 자체도 왠지 궁금하기도 하고 계속 할 수밖에 없었던 거. 그러면서 사람이 죽어가면서도 모른 채 했던 이유 이런 거 계속 궁금해지더라고요. 실제로 전쟁이라고 하면 지금 당장 일어나는 거는 우리나라랑은 꽤 먼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휴전 상태이긴 하지만 전쟁에 관해서는 이제 사람들은 잘 모르는 상태잖아요. 그런 면을 좀 영화가 상기시켜주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. 맞아. 그러니까 선생님도 영화 보면서 전쟁이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. 우리가 교과서나 이런 데서 접하는 전쟁이 어떤 상황, 어떤 걸 배경으로 시작이 돼서 어떻게 전개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끝났다 라는 걸 되게 그냥 간단 명료하게 정리된 글자로 보는 거고,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막 뭐 언제 시작해서 막 몇월 며칠에 시작해가지고 얼마만큼의 뭐 사상자가 나왔고 이렇게 막 숫자로 글자로만 보던 전쟁이랑 실제로 영화를 통해서 상상하게 되는 그 전쟁의 모습이 많이 다른 것 같아. 왜냐면 그냥 우리 전쟁은 막 참혹한 거, 그냥 다 파괴해버리는 거 이렇게 생각하잖아. 근데 영화를 보면 6.25 전쟁만 봐도 전쟁이 막 3년 동안 이루어진 거고 전방이든 후방이든 사람들이 3년 내내 서로 총을 겨누고 싸우기만 한 건 아니라는 거지. 모든 막 전 국민이. 영화에서 나오듯이 이 사람들은 지금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막 아무리 여기는 거제도 프로수용소 후방이라고 해도 막 파티가 열리고 그치? 사람들이 막 뭐 춤을 배우고 이런 게 전쟁에 대해서 아무튼 되게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. 오히려 전쟁 영화에서 보는 그 계속 병사들이 죽어가는 그런 장면을 보는 것보다 오히려 영화의 엔딩 장면 보는 게 확실히 전쟁의 참혹성을 가장 크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. 그치. 그런 효과가 맞아. 있고 막 전선에서 막 사람들이 죽어가고 막 이런 상황에서도 하루하루 그 순간을 살았던 사람들은 계속 있는 거잖아, 그치? 일상을 계속 살아야 했던 거잖아.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. 그래서 이런 게 빠진 역사 공부는 완전한 역사가 아닌 것 같아. 그런 생각이 들어. 충분하지 않다. 적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주인공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인공만의 힘으로는 부족했던 것 같아요. 영화에서도 봤다시피 일단 잭슨이라는 스승도 있었고 그리고 또 약간 거친 방법이긴 했지만 형 또한 주인공의 꿈을 응원해줬던 것 같아요. 그 형은 어떻게 이해했어? 저는 결과적으로는 주인공이 마지막에 마지막 선택으로는 결국에 자신의 위 상사인 그 두목이라 해야 되나? 그 사람의 말을
듣기 위해서 총을 꺼내러 가잖아요. 근데 근데 그걸 그걸 형이 형이 맞고서 형이 대신 중 동생의 임무를 맞아, 해결해 맞아, 버리잖아요. 그것만으로 어. 그것만으로 미구는 그 형만을 바라보게 되고 기수는 아예 다른 사람이 돼버린 거잖아요. 그냥 춤만 춰버린 사람이 돼버리니까 아, 이걸로 이 사람들은 아무 잘못이 없고 나만 잘못이 있으니 나만 쓰면 된다 이런 식으로 희생을 해서 주인공을 좀 더 도와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약간 거친 방법이긴 했지만 형 또한 주인공을 응원해줬다는 게 아닌가. 아, 그러네. 이건 생각해보면 그런 식으로 영화에서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, 아니, 전쟁에 동원된 사람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구하는 장면들이 몇 군데 있었던 것 같아. 아, 네. 형이 동생을 구하는 거나 아니면 로기수가 중간에 그 미국 죽이는 척 하면서 구하잖아. 네. 그런 거? 그런 장면도 있었을까? 그런 장면 중 그리고 그 양팔레가 그 부인 구하는 거. 아, 그치? 네. 그런 거? 또 뭐가 있었을까? 그 사람? 그 할머니를 위해서 나는 내가 이렇게 앞잡이가 될 수도 있다라고 했던 것도 사실은 로기수가 그 춤에 빠진 거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지켜준 거잖아. 모른 척 해줬던 거죠. 그런 식으로 전쟁에 힘없이 동원된 사람들이 중간중간 서로를 이렇게 구하는 그런 장면들이 보여줬던 것 같아. 저는 그 형이 동생을 구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동생의 꿈을 응원하고 지켜준다는 의미로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그게 구하는 거 아니야? 그러게요. 지켜주는 거? 맞아. 근데 그 형은 원래부터 아까 뭐지? 인지 수준이 5살 정도?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건 거지? 행동을 봤을 때는 예상하기로는 자폐였던 것 같아요. 그치,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거지. 네. 맞아, 처음부터 그랬던 거지. 근데 약간 약간 인민영웅 이런 식으로 엄청 힘이 센 걸 이용해서 그냥 인민영웅이 돼버린. 그리고 그런 사람일수록 더 세뇌시키기 쉬운 거잖아. 네. 그런데 마지막에 형이 보여줬던 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딱 보여주는 거지. 맞아요. 근데 쌤은 영화 보면서 못 느꼈던 걸 너랑 지금 얘기하면서 막 생각하면서 느끼는 게 더 많은 것 같아. 그때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의미였구나 생각하게 되는 것들이 있어. 그리고 형이 지켜주는 장면에서 조금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건 그 지켜주는 방법이 굳이 폭력이었어야 됐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. 그 순간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지 않았을까? 아니,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는데 그 이후로 바로 동생과 그 단원들이 죽임을 당했잖아요. 근데 그렇지 않았어도 거기서 로기수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로기수가 만약에 그 임무를 부여한 그 사람을 지켜보는 가운데 로기수가 하기로 한 일을 안 하면 다음 장면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까? 그렇게요. 그 폭력이라는 것 자체가 또 새로운 폭력을 낳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거였는데 전쟁의 한가운데잖아. 그렇긴 하죠. 쌤은 막 보면서 쌤도 몇 가지 적었는데 그게 핸드폰에 있어가지고 볼 수가 없네. 적어놓은 거는 쌤은 막 마지막에 그 잭슨이 네. 딱 그 오픈하면서 막 이념 따위 하면서 막 그래 너가 원하는 거 보여줄게 하면서 그렇지만 막 이념 따위 하면서 쌤 그 대사는 나중에 따로 타이핑 해놓고 싶어. 전쟁이 아니었으면 뭐라고 그랬지? 가족을 잃고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막 그 양팔레가 이렇게 할 필요도 없었을 거고 노기수는 뭐였지? 여기서는 그 천재성으로는 카네기 홀에서도 칠 수 맞아. 전쟁 때문에 그러지 못했던 맞아. 사람이라고. 맞아. 그리고 그 중국인도 나오잖아. 네. 중국인은
전쟁이 아니었으면 천재 천재안무가가 안무가가 됐을 됐을 거다. 거다. 그리고 그 사람은 사실은 군인이 아닌데, 그치, 민간인인데 포로를 끌려온 거잖아, 그치? 네. 그런 거 얘기하면서,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아니면 이 사람들밖에 친구가 없는 흑인이다. 얘기하는 게 너무 감동적이었어. 그리고 영화가 다른 영화랑 비교하면 대사가 적을 수밖에 없는 게 네. 춤을 추는 장면에서는 대사가 없어. 네. 약간 그 장면도 약간 되게 좀 영화에서 감독이 의도한 거지 않을까 싶어. 일부러 춤을 계속 췄던 이유. 그러니까 저기 보면 중국인과 한국인과 미국인이잖아. 네. 한국인도 뭐 이제 북한이랑 남한 이렇게 나눠져. 근데 그 사람들이 언어도 다르고 막 이념도 다르고 국가도 다른데 춤 하나로서 다 소통이 되잖아. 네. 그래서 춤추는 순간만큼은 말이 필요 없는 거지. 그걸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. 그걸 잘 보여줬던 장면 중 하나가 일부러 웃음으로 넘기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했던 게 비 내리는데 철장에 막혀있는데 서로 대화하기 위해서 맞아, 철장에 몸으로 움직였던 장면이 오히려 춤이라는 게 이들을 묶어줄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지 않았을까. 맞아. 그러니까 그게 약간 영화가 전체적으로 막 그런 막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어떤 그 이념도 초월하고 언어로 인한 그런 장벽도 초월하고 막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아. 그런 거. 맞아. 폭력보다 더 총효적인 맞아. 평화로운 방법 이런 걸 보여줬던 것 같아요. 잭슨이 처음에 딱 로기스한테 말하잖아. 여기서 이 공간에서 폭력은 안 돼. 붙으려면 춤으로 붙어. 딱 할 때 그게 딱 메시지였던 것 같아. 그러면서 그 뒤로 이제 춤으로만 막 대화하는. 그리고 그런 대사도 있었던 것 같아. 로기수가 다른 영어는 못 알아듣겠는데 잭슨은 무슨 말 하는지 알 것 같다고 하면서 그 뒤에 두 사람은 계속 춤으로만 계속 통하잖아. 네. 뭔가 잭슨이가 따다다다닥 하면 로기수가 따다다다닥 하고 막 이런 게 그거 말고도 얘기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엔딩 장면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주인공 일행은 안 죽을 수도 있었어요. 이게 사령관의 말 한마디로 모두가 움직였잖아요. 그게 전쟁인 것 같아. 그러니까. 근데 형 또한 스스로 판단해서 움직일 정도였는데 병사들은 자신의 생각을 비웠던 거잖아요, 결과적으로. 그렇지, 군인이니까. 근데 이런 방법은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움직였다는 거는 또 이건 어떤 문제를 낳게 되는 거 아닐까. 그치, 그거는 이제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저렇게 막 어떤 비판적인 이런 거 없이 막 상사의 명령에 무조건 따르는 이런 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는 영화를 딱 우리 보면서 이제 우리가 딱 생각할 수 있는 거고. 실제 상황이었다면은 상사의 말에 상관의 말을 안 듣는 순간 반역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항상 상관의 말에 따라야 하냐라는 거죠. 그렇지. 이게 옳지 못하는 걸 알면서도 움직여야 되는 이유가 뭘까라는 이걸 그게 되게 중요한 문제야. 맹목적으로 따랐잖아요, 그 말을. 그래서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책이 있는데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쓴 책이거든. 근데 그 책에서 그 사람이 뭘 얘기하냐면 악의 평범성이라는 걸 얘기해. 그러니까 나치 시대 때 막 히틀러의 명령에 따라서 막 수많은 유대인들 학살하고 막 이런 그 나치 전범들을 데려다가 왜 그렇게 유대인을 학살했냐라고 물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내가 하는 일이 유대인을 죽이는 일인지 몰랐다. 나는 그냥 상사의 명령에 따라서 버튼을 누르고 뭔가 이제 그런 행정적인 처리를 하고 했을 뿐이다. 나는 내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을 했을 뿐이다라고 얘기해. 근데 그런 일들이 쌓인 결과가 그런 유대인 학살이라는 걸로 이어진 거잖아. 그걸 정리해서 그 한날에서 말하는 악의 평범성이라고 그랬어.
사람들이 내가 하는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에 대한 어떤 그런 비판적인 사고 하지 않고, 그렇지, 그냥 명령을 따르는 기계 역할을 했을 때 처리될 수 있는 비극에 대해 얘기한 거죠. 근데 이 용어는 똑같은 거죠. 네, 어떤 사람은 말하더라고요. 군인은 그러니까 병사는 사고를 다치면 안 된다고는 얘기를 하는데,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사고를 하지 않으면은 이게 또한 비극을 낳게 되는 거 아닐까. 예, 세계대전만 봐도 일단은 히틀러나 아니면 일본에서 일어났던 일들, 그 밑에서 다 따랐던 병사들은 자신의 사고를 하지 않고 맡은 일만 했을 그렇지, 뿐이었던 그렇지, 거잖아요. 맞아. 이렇게 많이 적었어? 아니 뭐 여기 얘기 다 했어? 네, 대충. 그래? 아, 너무 재밌었다.